요즘에는요, 영어 공부는 다 공짜로 사실 할 수 있어요. 언어 학습의 대전제라고 했어요. 대전제. 이거는 무조건 깔고 가야 돼. 이거를 무조건 있는 순간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구잡이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진짜 저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왜? 노력을 안 한 게 아닌데. 특히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 보시는 분들 막 몇 년, 3년, 5년을 하셨는데 아직도 프리토킹이 안 돼요. 다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년의 세월은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학습하고 영어를 강의를 들으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이게 바로 1%의 힘이에요. 1%의 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죠. 예를 들어서요, 이 핸드폰을 한번 볼까요? 이 핸드폰, 이 스마트폰 완성된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잘 작동하는 우리의 영어 실력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그 영어 실력을 구성하는 수많은 이런 부품들이 있죠. 이런 수많은 부품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스마트폰 부품을 다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떤 네모난 이렇게 상자에다가 넣고 이걸 막 흔들면 이게 스마트폰이 다 조립이 되나요? 아니면 이거를 뭐 오래 흔들면, 1년 내내 흔들면 조립이 될까요? 안 되겠죠. 결국에는 아무리 많은 이러한 정보들, 지식들, 즉 요즘에는요, 영어 공부는 다 공짜로 사실 할 수 있어요. 왜? 다 있어요. 검색하면 다 있고요. 유튜브에 다 있고요. 좋은 강의 다 있고, 표현 알려주고, 뭐 팁 알려주는 거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말대로 제대로 체계적으로 딱딱딱 조립을 해야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지, 그 아무리 정보의 홍수 속 아무리 좋은 자료들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이걸 꿰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영어를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 영어의 표현, 영어라는 말의 규칙성, 근본적인 어떤 문법 원리, 의미, 소리의 특성,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쌓아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면 결국엔 아무리 좋은 리소스들이 있어도 우리는 영어를 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조립해주고 이해시켜주는, 이 부품은요 이런 역할을 하고요, 이것과 호환이 돼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해주는 게 뭐다? 영어 강의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혼자서 할 수 있다면 할 수는 있겠죠. 좋은 강의들을, 무료 강의를 잘 찾아서 하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리겠죠. 그만큼 내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 조합을 찾아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내가 마구잡이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 보시는 분들 막 몇 년, 3년, 5년을 하셨는데 아직도 프리토킹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찾아오시는 게 진짜 많거든요. 진짜 저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왜? 노력을 안 한 게 아닌데. 노력을 안 한 게 아닌데 영어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말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이 부품 박스에 넣고 흔드는 꼴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은 목표에 달려 있다라는 파트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파트는 정말 당연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혹시 이 정도는 너무 당연하다, 아니면 난 이거로도 조금 깨닫는 게 있다, 뭐 이런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패턴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패턴만 하는 게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었죠. 근데 저 예시로 하신 거를 해본 거는 괜찮아요. 해본 건 좋은 건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시 한번 그것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힘들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분들은 사실은 다 이렇게 경험치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똑같이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걸로 시작을 하다가 오히려 사실은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 이야기도 이제 뒤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쵸? 패턴만 외우니까 이제 뭐 듣기도 안 되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저도 잘 아는 입장에서 그거를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왕초보분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게 그런 책이나 강의들이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시작으로서 좋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그냥 제로 투원 강의 같은 걸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리고 패턴 책은 병행용으로 이제 쓰는 거죠. 사이드로. 자, 그러면 챕터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조금 더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파트 2. 언어 학습의 대전제. 1대 99 법칙입니다. 자, 언어 학습의 대전제라고 했어요. 대전제. 이거는 무조건 깔고 가야 돼. 이거를 무조건
있는 순간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 1대 99 법칙을 여러분들은 항상 지키셔야 돼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항상 이거를 경계하시고 내가 이대로 하고 있나를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특히 초중급, 중급 분들은 이것 때문에 안 느는 분이 많아요. 제가 말하면 권위가 없으니 에디슨의 말을 먼저 인용해 보겠습니다. Genius is 1% inspiration, 99% perspiration 이라는 명언이 있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영어에 응용해 볼게요. 자, 언어 능력은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 우리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1%의 이해와 99%의 숙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1%의 이해와 99%의 숙련. 이렇게 하면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뻔한 얘기잖아. 뭐 연습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배우지만 말고 연습하라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그렇게만 대충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지 말고요. 이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조금 더 와닿게 우리가 이해를 좀 해봅시다. 언어 능력은요, 1% 이해와 99% 숙련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언어 능력은 knowledge가 아니죠.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skill이라고 불러요. English skill이라고 부르잖아요. skill. 그러니까 더더욱 기술이기 때문에 이 숙련이 중요한데요. 자, 우리 스포츠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뭐 복싱이나 뭐 골프로 한번 예를 볼까요? 골프 스윙을 제가 오늘 처음 배운다고 쳐볼게요. 나 골프를 처음 배워. 그러면 만약에 내가 돈이 많아서 타이거 우즈가 1대1 과외를 해줘요. 타이거 우즈가 세계 최고의 골프 스윙을 알려줘, 나한테. 그러면 골프 스윙을 기가 막히게 알려줬어요. 제가 1억 줬어요. 너 30분에 1억 이렇게 시급 2억 주고 배웠어. 그러면 얘가 알려줬으면 저는 어때요? 완벽하게 골프 스윙에 대해서 이해를 했겠죠. 그렇다고 제가 타이거 우즈만큼 칠 수는 없죠. 바로. 당연히 없죠. 그 바로가 아니라 1년 쳐도 못 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제대로 이해를 하고 배워도 결국 타이거 우즈만큼 치려면 어떻게 돼요? 프로 골퍼의 스윙만큼 치려면 그만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거, 더 단순한 거 볼까요? 세계 챔피언한테 잽을 배웠어요. 잽. 잽 우리가 볼 때 단순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잽의 원리를 다 배웠어. 잽을 자세까지 다 배웠는데 제가 그거를 아무리 완벽하게 배웠다고 해도 뭐 하루 이틀 만에 그걸 이해했다고 프로 세계 챔피언만큼 잽을 칠까요? 당연히 못 치겠죠. 자, 근데 이게 운동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영어는 착각을 해요. 영어는 어쨌든 정신적인 활동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학과목으로 했기 때문에 뭔가를 새로운 지식을 배우면 뭔가를 깨우치고 이해하면 그거를 익혔다라고 착각을 해요. 계속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학습하고 영어를 강의를 들으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1%를 해놓고 1%의 이해를 해놓고 마치 100%처럼 착각을 나도 모르게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하는 것을 계속 동일시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은 운동이랑 똑같은 건데 이걸 알면서도 까먹어요. 그래서 학습자가 빠지는 가장 큰 함정은 이거죠. 이제 알았어요, 선생님. 이제 알았어요. 넘쳐나는 유튜브, 인스타, 릴스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건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이건 이런 지식이구나. 이제 알았어. 에서 그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어는요. 1%의 이해, 지식과 99%의 숙련. 그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어 학습의 대전제라고요. 대전제.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면 그냥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도.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1%를 강의 듣고 99%를 이거 하고 있는지를 다시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다라는 거죠. 물론 리얼리 클래스를 듣는 분들은 거기에 다 훈련 프로그램과 과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우시지만 보통은 거의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뒤집을게요. 잘 보세요. 그러면 주구장창 그냥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연습만 나는 몰빵해야겠다. 연습 더럽게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 이 1%의 이해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1%가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1%는요. 뭔가의 지식을 이해하고 그때부터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즉 99%의 숙련만 있다고
영어가 되지 않아요. 99%의 숙련이 중요하지만 1%의 그 이해는 아주 핵심이 되는 거예요. 즉, 이 1%와 99%는 실제 연습이나 학습의 시간의 양을 말하는 것이고요. 중요도로 따지면 50대 50으로 똑같이 중요해요. 중요도로 따지면 이해도 중요하고요. 숙련도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다시 1%의 이해가 그러면 왜 중요한지, 연습이 중요한 건 이제 알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그러면 1%의 이해, 그 깨달음, 인식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학습을 이야기하니까. 자, 뭐냐면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구글 이런 데서 언어를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자, 이걸 쭉 보세요. 어때요? 한국어만 혹시 유난히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는 여러분 뚜렷이 구분이 되나요? 이거 그냥 거의 뭐 구분도 안 돼요. 다 똑같이 보이고 뭐 이것도 좀 마찬가지고 뭐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잘. 이 배경 같아. 그냥 여기는 다 배경 같고 그냥 한국어만 딱 보이지 않아요? 이게 이게 바로 1%의 힘이에요. 1%의 힘. 왜냐면 여기서 다른 언어들은 우리한테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배경이고요. 전혀 인지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일본어를 하신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한국어 외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뇌에. 그 1%의 그 인식, 이해,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음성 쪽으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영상이 좀 끊길 수도 있는데 실시간이라 요거 한번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Donc voilà, je parle français parce que je suis française. Je dirais même que je viens de la banlieue. சின்னதுலேருந்து அப்பா அம்மா கூட தமிழில் தான் பேசுவேன். ஸ்கூலுக்கு போகிறதுக்கு முன்னாடி கூட எனக்கு தமிழ் மட்டும் தான் தெரிஞ்சுது. அப்போ ஃபர்ஸ்ட் நான் Frenchலாம் பேசல. Ich habe Deutsch für 6 Jahre in der Schule gelernt, aber ich konnte es gar nicht sprechen, bis ich nach Deutschland gekommen bin. Ich habe meine Erasmus-Jahr in Berlin verbracht. 한국어는 어떻게 배우게 됐냐면 중학교 때 한국 드라마를 진짜 많이 봤어요. 한국 드라마를 계속 보다 보니까 결국 알아들을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Cuando viví en Berlín conocí a muchísimos latinos, me cayeron súper bien porque eran muy simpáticos, pero estaban...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 한국어 잘 중간에 들으셨나요? 그쵸? 자, 다른 언어들은요, 그냥 우리한테 뭐예요? 잡음이에요. 잡음, 소음이에요. 잡음 내지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냥 인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어를 뭐 느려고 못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우리에게 뇌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김춘수 시인의 유명한 꽃의 일부 부분을 보면 이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거를 언어에도 적용해야 돼. 우리 영어에도. 즉 우리가 뭔가를 배우기 전에 혹은 깨닫기 전에는 이해하기 전에는 그 영어의 구조, 발음, 뭐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인식조차 안 돼요. 근데 그 1%를 학습하고 이해하고 혹은 깨달음으로써 그때부터 인지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반복하면 숙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는요. 우리 뇌에 등록이 돼요. 아, 요건 요런 뜻이구나. 아, 이건 이렇게 발음이 되네. 소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소리를 배우지 않으면 그 소리가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 인식이 돼요. 여러분들 제 수업을 이제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어떤 새로운 어떤 문장 구조라든가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듣고 읽고 하시면서 인식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아, 이게 이거네. 아, 이게 이거. 그러면 그거를 계속 99%그 반복을 하면 뭐가 된다? 숙달이 되는 거예요. 언어 학습은요, 사실 이게 끝입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모니터링을 하실 때 내가 이 과정을 빠짐없이 잘하고 있나만 보시면 무조건 성공해요. 근데 이것을 스스로 세팅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거죠. 저는 물론 스스로 세팅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모두에게 뭐 그럴 여유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쪼개보면요. 등록을 한다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뭐 수업을 통해 강의를 통해 배운다거나 책을 통해 배우고 공부를 해서 알게 되거나 뭐 어떻게 우연히 이해를 하게 되거나 뭐 깨우쳐서 알게 되거나 누가 알려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처음에 뇌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인식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면 숙달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건 또 훈련을, 뭐 강의를 통해 훈련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영어를 그냥 소비하는 행위. 즉, 영어 컨텐츠를 본다거나, 뭐 책을 읽는다거나, 혹은 영어를 사용하는 행위.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인식과 숙달이 되면서 영어가 자연스럽게 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1%가 중요한 이유 뭐다? 1% 요거. 여기가 중요한 게 뭐다? 애초에 이해를 못하면 인지가 안 된다. 그러면 애초에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반복이나 훈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프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애초에 스윙을 하는 방법을 몰라요. 애초에 골프 스윙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손을 어떻게 잡는지도 몰라요. 뭐 왼손이 위쪽인지 아래쪽인지도 몰라. 그러고 뭐 1년 내내 해봤자 나중에 1년 뒤에 타이거 우즈가 와서 야, 너 이거 자세 다 틀렸잖아. 다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년의 세월은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순히 연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1%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수업을 예시로 그 1%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1%를 하는 방법은 뭐예요? 체계적인 강의를 통해서 하죠. 그 1%. 체계적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표현, 대화문, 그 다음에 발음 법칙, 문장 구성의 원리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죠. 그리고 한국인이 자주 하는 실수, 교정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강의를 해요. 하지만 그 강의는 뭐다? 1%. 그렇기 때문에 저는 99%를 여러분들한테 훈련과 과제를 주죠. 그래서 훈련과 과제를 하는 것을 통해서 99%를 채워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실시간 수업이나 또 프리터킹 과제를 통해서 요거를 같이 채워 넣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업을 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대 99 법칙을 완벽하게 구현한 영어 회화 수업이라는 거죠. 저희가 하고 있는 스피킹 1.0 이런 프로그램들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한다. 이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왜? 그게 저의 역할이니까요. 강의를 하는 사람의 역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지하고 하면 더 좋겠죠. 하나하나 내가 지금 이 과정은 이 과제는 그래서 있구나. 그래서 강의에서 이거를 이래서 알려주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전 계속 따라 말하고 쉐도잉도 계속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진짜 많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초중급, 중급 분들이 막 계속 미드도 하고 뭐 따라 말하고 쉐도잉도 뭐 하고 막 이래요. 근데도 말하기가 잘 안 돼. 사람을 만나면. 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I'm glad that I could get an opportunity to share with you my story and how great this Real Deal class is. You know, when I speak in English, I just feel like I'm free and really getting into it. I've been working at a hospital for 8 years and sometimes I have to deal with foreigners. Despite 2 years of effort, it was still challenging for me to speak in English. Just thinking of it makes me so excited. I want to teach a couple of middle school students who really don't like studying English, like I used to back in school days. I still can't believe that I can dream like this. Teaching task-oriented English such as grammar, reading, and But now, as you can see, I'm not afraid of sharing my thoughts in English anymore. I believe many people living in an English-speaking country might relate to me. About 4 months since I joined the WILD class, I feel much more confident when I talk in English. 위에드 클래스는 강의만 제공하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배운 내용을 가지고 영어로 이야기해볼 수도 있고 데일리 스피킹을 통해서 매일 영어로 이야기하는 습관까지 길러줘요. 스스로 공부법에 대한 확신이 안 서고 불안해질 때가 찾아오는데요. 정말 명쾌하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부터 계속 리얼리 클래스와 함께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제가 이 클래스에 합류하기 전에는 스피킹이 늘 답답했고 풀리지가 않는 영역이었어요. 아마 한국에서 하신 분들은 좀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계속 중간중간에 방법을 바꾸게 되더라고요. 무작정 문장을 암기도 해봤다가 쉐도잉도 해봤다가 진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늘 포기를 했고 뜬구름 잡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리얼드 클래스에 합류를 했고요. 사실 수강 신청까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일단 선생님께서 국내에서 공부를 하셔서 실력을 쌓으셨다는 점에 신뢰가 생겼던 것 같고, 그리고 직접 수강을 해보니까 이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서 선생님의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얻으신 노하우들이 농축되어 있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리얼딜 클래스의 특별한 점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입체적이다라는 건데요. 인풋과 아웃풋을 동시에 골고루 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얼딜 클래스를 듣고 난 후에 스피킹 향상은 물론이고 이제는 미드 같은 영어 컨텐츠를 그 자체로 정말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영어가 자연스럽게 삶에 녹아들어서 신기하고 앞으로의 여정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 영어 공부 인생에서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영어를 매개로 해서 영어로 면접을 본다던가 아니면 외국인 친구를 사귄다던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리얼딜 클래스와 함께 계속 실력을 쌓아나가고 싶습니다.